이게 또 애를 먹이거든. 아, 떴네. 이거 클릭해야 된다. 자, 진동을 바꿔주세요.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있죠? 음성은 된 걸로 하고, 네. 아직 팀장에 아무도 입장 안 했죠? 잠깐만. 벌써. 네, 들어왔어요, 사람들. 이씨. 네, 류듀언님이, 오리님이 일발을 끊었습니다. 스티브님, 우선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환경이 좀 바꿨기 때문에 마이크를 교체했습니다. 음성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내 손가락 크기에 비해 자판이 너무 작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 네, 우선님 어서오세요. 현재 구독자는 3,210명입니다. 글쎄 구독자가 또 10명이 더 증가했네요. 최근에 클린스만호를 내가 좀 칭찬했더니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더 나왔어요. 한 1,500? 1,00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사이버렉가 짓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이버렉가는 효과가 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재 25명이 시청 중입니다. 일단 요 창을 줄여놓고 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첫 번째 꼭지는 전두환 사망일. 오늘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죽었는데 아마 저승사자는 그 전날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서르봉 영화가 전두환 사망일에 딱 맞춰서 전두환 사망일 하루 전에 수요일 날 개봉을 했죠. 네, 저는 이 날짜를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11월 23일 전두환 사망, 12월 20일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기다려봐야 돼. 다음은 12월 20일이다. 네? 11후, 그 다음에 1일, 2, 3 그렇게 계속 숫자를 줄이다 보면 12, 20이 됩니다. 수학적 계산해보라. 다음 타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보면 3일 만세, 4.19, 5.16, 6월 항쟁 이렇게 계속 숫자를 맞추고 있잖아. 다 이유가 있다고. 네. 전두환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전두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몫의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 정성화가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별 얘기가 다 있었어. 내가 전두환이라도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고 뭐 하고 있냐? 네가 움직여야지. 이러면 움직인다고. 다시 말해서 전두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번에 샘 알트먼도 잘리니까 바로 MS로 간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 상황에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박정희도 쿠데타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다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전두환은 대본대로 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도 대본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대본은 뭐냐? 우리의 대본은 역사의 대본이야. 역사의 무게가 실려있는 대본이라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뭐 따지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뭐 러시아 혁명, 스페인 혁명 보면 다 그 뭐 공방이 있고 좌파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우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기회가 왔을 때는 움직여야 되고 샌드백이 있으면 때려야 되는데 그 샌드백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은 샌드백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샌드백 윤석열 뭐 이렇게 샌드백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것도 역사의 법칙이라고. 윤석열이 뭘 알겠냐고. 고시 9번 떨어졌다 하면 말 다 하는 거 아니야. 고시 9번 떨어진 돌대가리한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의미가 없고, 네 역할은 그거냐? 난 내 역할을 할게. 이거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 좀 있었다고. 근데 지금도 보면 한동훈을 제대로 비판한 사람이 박지원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나서야 되겠냐고. 젊은 사람들은 다 뭐 하냐고. 김어준 외에는 김어준 2, 김어준 3는 왜 안 나오냐고. 보면 아직까지 그 옛날 이제 김어준도 할아버지야.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김어준 할아버지가 하고 있어. 김어준 처음 나왔을 때는 20년 전이잖아. 그때 젊었다고. 30대 후반이었다고. 그럼 지금 30대 후반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 대본대로 연기를 잘해야 된다. 전두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세계가 한국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스페인 인민전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나세르의 아프리카 민족혁명, 아랍 민족주의 다 배웠잖아. 그걸 읽으면서 역사 책임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야, 우리도 뭘 해야 돼. 그 에너지가 6월 항쟁으로 나타났고, 그때 저도 2대 부속병원 그 꼭대기 올라가지고 돌 이만한 거 전기버스 10개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제가 딱 던져놓고 버스까지 탁 가다가 돌이 이만한 돌이거든요. 그 유차에 딱 맞아서 운전사가 사망해버리면 저 버스는 그냥 동대문에 박아버리면 동대문에 불 나버리면 내 책임 아니야. 이러고 막 신경 쓰이는 거야. 같이 울었어요. 네? 같이. 그래서 지붕에 던졌어. 그래서 저 유리창에 딱 맞으면 저 전기버스가 동대문으로 돌진한다고. 그래서 약간 쫄려가지고 그 파출소도 하나 때려 부수고 그리고 리어카 다 꺼내가지고 도로가에 불 지르고 그때 고딩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새벽 1시 넘었는데 저한테 형 이거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전두환 나쁜 새끼 맞죠? 맞아! 전두환 죽여야 돼! 그럼 우리끼리 둘이서 여기도 앞에 육교 위에서 전두환 찢어 죽이자! 고딩하고 그때 고딩이 교련복 입고 와가지고 웃겼다니까. 하여튼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새벽에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짜장면 배달할 수 없어. 네, 박미희님, 리오 아저씨님 반갑습니다. 현재 52명이 시청 중입니다. 하여튼 남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하자. 근데 우리가 아직 내가 볼 때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패배주의, 어리광,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여기에 너무 주눅들어 있어요. 패기 없고 과단성이 없고 흥글찬 기계가 없고 쫄아 있어. 아니, 우리 같이 막다른 변방에 몰려가 반도국가 사람들이 쫄 게 뭐 있냐고. 우리는 갈 때까지 갔잖아. 우리가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가져본 적도 없고 세계사의 중심에 서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규칙을 정하고 중심을 잡고 주인공을 하려니까 못하는 거야. 남 눈치 보고 우리는 맛깔나는 조연. 미국 형님이 시키면 가방들이 미국 형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약방에 감초. 이런 연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 우유. 우리가 공자 선생을 본받아서 좀 묵직하게 내가 인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고. 영국인들이 고지식한 이유. 우리가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서 요령 피우고 눈치 보고 전 세계가 다 망해버려. 식민지를 거느리려면 우리 본토 영국이 잘해야 된다. 우리는 고지식하게 규칙대로 원칙대로 뭐 중의학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돼. 영국도 뭐 주술사, 마법사 이런 게 다 그 민간의학 다 있다고.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영국은 괜찮아. 근데 세계가 망한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 도량형을 통일하고 독일은 관념론 철학을 만들고 다 뭔가 어깨 힘 빡 주고 목에 힘 딱 주고 우리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우리는 약방이 깜쳐야 이러고 진짜 촉새같이 그 표정이 윤석열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그 사진 완전 오바이트 할 뻔했어. 야, 윤석열 얼굴에서 저런 빵자 표정이 나올 수 있구나. 윤석열도 빵자 연기를 시켜주면 잘하겠네. 춘향전에 출연해서 빵자는 하지. 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곡기는 9.19 합의 효력 정지. 네, 잘 됐죠. 이제 이직들은 군대 10년씩, 북한처럼 10년씩 군복무 해보라고. 이직들은 군복무 10년씩 하고 싶어서 이직한 거 아니야. 문재인 죽이려고 자살 행동을 하는 거죠. 범죄자가 많다고 법을 없애고,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고 고삐를 없애고, 개가 날뛴다고 목줄을 풀어주고, 호랑이가 사납다고 동물원 새창살을 없애고, 죄수가 타락한다고 교도소를 없애고, 부자가 세금 안 낸다고 세금 폐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폭. 그런 덩신짓을 하고 있다고. 이건 뭐냐면, 노예들이 주인한테 개기는 방법. 주인이 노예가 충성을 바치 일을 했는데 주인이 띵가 묻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태업, 파업, 나도 안 해. 합의 안 지켜. 노예가 하는 거라고. 근데 주인이 노예한테 파업, 너 하인 너 일 안 했잖아. 나 오늘 또 파업 이래버리면 그 집안 망하는 거지. 그럼 하인이 집구석에 불 질러버린다고. 하인이 주인을 엿먹이는 방법이 많겠냐고. 주인이 하인을 엿먹이는 방법이 많겠냐고.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하인을 해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인은 온갖 태업, 파업, 엿먹이기, 애먹이기, 골탕 먹이기, 대문간에 똥 뿌려놓기, 뭐 온갖 방법이 다 있어요. 흥부전 읽어보라고. 놀부의 심술 39가지. 그걸 문재인이 하고 있어요. 와, 참네. 하인이 할 일을 주인이 하고 있어. 네, 프렌지비님, 랜디로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는 53명입니다. 다음 곡기는 국민 세금으로 사전선거 운동한 한동훈. 한동훈은 탄핵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제발 날 탄핵해줘 그러고 있는데 탄핵시켜줄 때까지 깐죽거리는 거예요. 저 어떤 여성 DJ가 일본에 가서 성추행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성추행 안 하면 해줄 때까지 그럴 사람이야.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한동훈은 탄핵될 때까지 저러는 거예요. 그것도 탄핵 안 하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동훈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아니고 한동훈도 자기 대본대로 연기하는 거야. 대본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지. 근데 박지원 외에는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없는가. 170명 뽑아놨는데 박지원 하나보다 못하냐. 뒤집어지는 거죠. 다음 곡기는 한동훈 띄워주는 민주당. 한동훈이 하는 소리가 민주당이 나를 띄워주고 있다. 근데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이 진보는 전공법을 이기고 보수는 꼼수로 이기는데 우리가 진보이기 때문에 전공법을 이겨도 진보가 꼼수 쓰면 안 돼.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고. 왜냐하면 진보는 젊은 사람을 지지를 받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꼼수 써자 이러면 젊은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담은 젊은 세대한테 다 전가가 된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대 젊은인데 민주당이 꼼수를 썼다. 그 피해는 그 20대가 컸을 때 자기가 받게 되는 거야. 할배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독박을 쓰냐고. 근데 국힘당 그래도 돼. 왜냐면 노인밖에 없거든. 국힘당은 젊은이가 없지. 젊은이 하나 있는 게 이준석인데 이미 잘렸고. 국힘당은 노인당이니까 꼼수 쓰고 막 속임수 쓰고 사기치고 해도 되지만 민주당은 젊은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 피해는 젊은 20대 민주당원이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한동훈을 때리면 한동훈이 뜬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떠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라이벌이 있어야 되거든. 한동훈이 뜨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뜨는 거야. 여당, 야당. 박정희가 뜨니까 김대중도 뜨는 거고, 김대중이 뜨니까 박정희도 뜨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훈이 뜨면 국힘당이 선거 이긴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총선은, 대선도 아니고 총선은 인구이동이 결정하는 거야. 인구 숫자를 세보라고. 근데 국힘당은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인구가 늘어나는 게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민주당 지지 숫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총선하면 민주당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민주당이 악재가 하나 있죠. 그거는 첫 번째 악재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 두 번째 악재는
민주당의 170석, 거의 180석이었지, 지난번에. 지금 줄어서 170석인데,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이번에 또 200석 할까 걱정돼가지고 정의당 찍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동훈이 막아버린다는 거지. 한동훈이 국힘당 이긴다고 떠들어가지고 결국 민주당을 찍게 되어 있다. 어쨌든 잔대가리를 설수록 불리하다. 특히 그 김어준 같은 사람이 공중전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앞서간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집니다. 김어준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조용하게 있지 않을까. 특히 막판에 뭐 폭로전 이런 거 하면 민주당이 못 이겨요. 그래서 민주당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하게 선거하고 전공법으로 선거하고 꼼수 안 쓰고 일상한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뭐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돈은 관심 있지 이런 개소리하고 그런 비열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정도를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다. 왜냐? 인구가 많아. 근데 인구가 많다는 게 어떤 인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경상도 인구가 많고 호남 인구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시를 만들면서 충청, 호남 연합이 돼버렸어. 자밀련하고 DJP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상도 인구는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누굴 찍냐 하면 대부분 마누라는 남편이 찍은 다음 찍고 후배는 선배가 찍은 다음 찍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다 지금 수도권에 살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입소문을 하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쪽수가 우리 쪽이 더 많아요, 지금. 실제 하나하나 세어보면 이게 판별 분석이라고 그러잖아. 판별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느 동에 어떤 사람이 살고 이걸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한다고. 특히 국정원 조사가 제일 정확해. 걔들은 100%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은 이번에 누가 이기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점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인구 전체가. 단, 요게 이제 총선이냐, 대선이냐, 지방선거냐 따라 좀 다르지. 그냥 투표 안 해버리면 또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지층의 게리먼더링 효과에 비해서 무슨 얘기냐면 국힘당 인간들은 49가 있는 이상 그 의미가 없어. 국힘당들이 서울에 골고루 49% 있어봤자 못 이긴다고. 한 표 차이로 계속 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구 구조 면에서 총선은 민주당이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당이 이기려면 일본처럼 지방 위주로 수도권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지방으로 흩어버려야 돼요. 네, 다음 곡지는 서울의 봄 영화. 어제 개봉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박평식 이 평론가가 권력이 영원한 줄 아는 사악한 바보들에게 하고 이 영화에 7점을 줬어요. 네, 박평식 7점은 만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권력이 영원한 줄 아는 사악한 바보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그 사악한 바보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전두환은 죽었고 잔당들이 살아있다. 사악한 바보의 잔당들이 살아있다. 네, 다음 곡지는 100만 유튜버 유현준 국힘행 거절. 검사도 정치를 하고 의사도 정치를 하고 농객도 정치를 하고 교수도 정치를 하고 기술자도 정치를 하고 그럼 정치인은 왜 정치를 안 하냐?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언론에 이름 내민 사람은 자꾸 공천을 하는 거야. 뭐 참신한 인재라는 게 전부 변호사, 교수, 검사, 기레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참신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참신한 인물이 누구냐? 정치 훈련을 한 사람이야. 정치 훈련을 한 사람이 누구냐? 보좌관이. 그 다음에 지역구 활동을 한 사람. 지역구에서 틀을 다진 사람. 국회에 따라다니면서 지역구 사람들하고 이 안면을 튼 사람. 이런 사람 공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명망가, 유명인, 이번에 100만 유튜버 유현준 이 사람 뭐죠? 건축가 아니야? 네. 건축가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건축가는 집을 지어야지. 인요한, 이 양반도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인데 환자를 고쳐야지. 왜 정치를 기웃거리는 거야? 이준석 농객이나 하지. 그러니까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도를 걷지 않고 쇼를 하는 거예요. 진정성, 성찰 이러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쇼를 해야 된다. 성찰적인 쇼를 해야 된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참신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참신한 새 인물은 참신한 거짓말이다. 진짜는 보좌관이나 지역구
바닥을 훑은 사람, 지역구 바닥을 잘 아는 사람, 동네 모든 사람하고 인사를 튼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다음 곡기는 중국 축구 수수께끼는 풀렸다. 이거 풀렸어요. 이제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풀렸어.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할까? 근데 원래 못했어요. 보니까 1951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 그게 동북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 동북팀 11명이 전원이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그중에 이봉춘, 김영호, 김병균, 최중석 등 조선족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1951년에 국가대표 중에 조선족이 4명 있었어. 그리고 53년에는 국가대표 중에 6명이 포함됐고 54년에는 7명이 헝가리에 파견됐고 그리고 65년에는 북한한테 3대 빵으로 지고 66년에 또 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중국이 17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빼고는 17연승이 아니라 17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30경기 연속 무패, 북한 빼고. 이게 뭐냐면 이상한 나라. 왜냐면 그때 중국은 피파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상한 뭐 라오스 이런 이름도 못 들어본 팀하고 계속 국제 경기 A 매치를 해가지고 30경기 무패를 했는데 이것은 모택동 한 명을 속이기 위한 쇼였다. 모택동이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택동 한 명을 속이기 위해 사기를 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북한한테 지고 뿔 따고 나서 5년 동안 축구 금지, 국대 해산. 근데 그런 국대 해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78년인가 그때까지 국제 무대에 중국이 안 나왔어. 근데 북한한테 그 다음에 또 지고, 그 다음에 또 지고 3연패. 그 다음에는 78년에 한 번 이겼는데 2차전에 또 2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78년부터는 이제 한국하고 계속 한 대 지고 공안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DNA상으로는 중국이 별로 못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유전자는 똑같지.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 DNA를 다 조사해보니까 한국이 중국 북쪽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축구를 못할까? 일단 제가 볼 때 축구 굴기 그걸 안 했어요. 축구 굴기는 시진핑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한 14억 인민의 쇼였다. 14억이 연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축구 굴기를 했다면 중국 뒷골목에 가보면 말이에요. 골목에서 애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면 그 축구 굴기를 한 거고 그게 없이 뭐 축구 학교만 잔뜩 세웠다면 그건 안 한 거예요. 할 때 축구가 제대로 한번 이 자리를 잡으려는데 한 30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축구를 좀 하는 것도 이게 2002년 월드컵 세더라고. 그때 5살, 6살 이런 애들이 아버지가 막 미쳐가지고 빨간 옷 입고 막 붉은 악마 되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다 자기한테 축구하라고 축구공을 사준 거야. 그때 아버지 영향으로 축구를 한 애들이 이강인이라든가 뭐 조규성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이런 애들이라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때 이제 월드컵을 공동 개최를 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축구를 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2030년 월드컵을 지금 개최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자동 진출이거든. 개최국 자동 진출. 이미 카타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2030년 북경 월드컵. 이때 이제 중국이 어거지로 한번 16강 가고 그로부터 20년 후 2050년 2050년은 중국이 월드컵 8강도 가능하다. 2050년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만약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 그봐, 내 말이 맞지. 2050년은 월드컵 16강 간다고 내가 예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DNA로는 똑같은데,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은 축구뿐만 아니라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태극권, 이게 막 느리잖아.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땀을 흘리면 찬물을 마셔야 되는데 중국 사람 찬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땀 안 흘리는 운동을 한다고. 태극권 같은 걸 하니까 지금부터 축구공 가지고 뭐 하냐면 축구 체조를 하고 있어. 축구공 들고 막 체조, 국민 체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 그래도 무슨 중국이 올림픽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네? 올림픽 다른 종목들은 다 잘하는데 축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안 한 거야. 축구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공산당한테 보고만 하고 실제로 2010년까지 상대 따라왔어요. 2010년에 거의 한국 출발할 뻔했어.
한국인데 중국이 막 쫓아와서 거의 출할 뻔했는데 다시 쳐졌어. 그게 뭐냐, 진지하게 안 하고 슈퍼리그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할 걸 다 했다. 이제 슈퍼리그 만들어놨으니까 브라질 선수 많이 기화시켰으니까 게임 끝이다. 뭐 골은 브라질 선수가 넣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축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어떤 베트남의 그 대만이 한때 축구를 잘해가지고 한국을 6번 이겼어요. 60년대까지. 근데 이제 중국이 피파에 가입하면서 대만이 탈퇴를 해가지고 대만이 이 AFC에서 빠지고 뭐 남태평양 리그, 피지, 퉁가 이런 나라하고 축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시아하고 축구를 못하게 되니까 대만이 계속 쳐져가지고 한국의 어떤 감독, 김태호 감독인가 대만에 갔는데 대만 축구팀 이제 감독이 됐는데 소집을 하니까 10명밖에 안 나온 거야. 막 훈련하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저 점심 먹다가 늦을 걸려고 그러고 막 오후 3시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 새끼들은 답이 없구나 해서 포기, 귀국해버렸어요. 근데 장제스가 살아있었다면 장제스는 일본을 미워했기 때문에 일본이 야구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대만은 오늘부터 야구 금지 축구 이래가지고 축구를 대만이 한때 잘했다고. 60년대까지 잘했어. 장제스가 죽으면서 대만 축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중국에 장제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중국 축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아직도 보니까 그 중간 시간 15분 다 쉬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거의 담배 피운다는 거야. 배가 볼록 나와 있고. 슈퍼리그 선수들이 그 쉬는 시간에 거의 담배 피우고 있어. 기본이 안 되는 게 기본이. 그러니까 아직 그 우리는 히딩크한테 한번 깨져봐가지고 체력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아직도 쉬는 시간 담배 피우고 있고 체력이 뭐야 그러고 식단 관리 이게 안 되고 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일반 그 동네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활한대 축구 선수가. 전혀 기본이 안 되지. 전 국민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히딩크 때 배웠다고 정신력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고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배운 거야. 근데 중국은 아직 안 배웠어. 아니 축구 선수들 보면 굉장히 성적 뛰어난 선수들이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몸 관리 철저히 한대요. 그렇죠. 찬물 샤워도 하고 쓸데없는 뻘짓거리 안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중국은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마신다고. 찬 거는 몸에 해롭다고 안 마시는 거야. 근데 축구하면 엄청 더운데 찬 거를 안 마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론은 중국인의 DNA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문화라든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축구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체력이 중요하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다가 오늘 내가 피자 쏠게 그러고 있다고. 이치로는 그렇게 안 했거든. 이치로는 식단 탄산음료 절대 손에 안 댔다고. 피자만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먹는 거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호날두는 그걸 지키는데 호날두가 그 팀에 가서 냉장고 뒤져보고 탄산음료 다 치워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선수하고 호날두하고 싸워가지고 왜 탄산음료 치웠나 그러니까 무슨 선수가 탄산음료를 마시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가 봤을 때 아직 히딩크 정신이 머리에 안 박혔어. 대충 이제 쌀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고 아직 중국은 축구가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축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2년 월드컵 때문에 수준이 팍 올라갔고 지금 중국의 수준이 딱 그 우리나라 한 2000년 거기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는 우리나라를 추월할 뻔했어. 다시 쳐진 거지. 중국 입장에는 자기들은 그대로 있는데 한국에 올라간 거야. 네, 다음 곡지는 클린스만 잘하고 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어떤 축구 이제 칼럼을 쓴 사람이 옛날 벤투는 한국에 대해서 애정과 헌신이 있었는데 클린스만은 애정과 헌신이 없다는 거야. 또 정신이 없다는 거야. 히딩크한테 그렇게 깨지고도 아직도 정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그건 진짜 정신이 썩은 거예요. 체력이라든가 이런 기본기를 해야지 애정을 가져야 된다. 축구는 애정이야. 진짜 500방을 맞아야 돼. 어떤 축구 문외한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축구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나라 망치고, 의사들이 나라 망치고, 교수들이 망치고, 과학자가 인공지능 망치고, 일리아 수척해버. 왜 샘 알트만을 쫓아내냐고. 왜 과학자냐.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을 해방놓고,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부정하고, 이게 내 자식은 내가 죽인다. 내가 배 아파서 애 낳았으니까 나는 죽일 권리가 있다. 동반 자살,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자식을 왜 지가 죽여. 근데 이게 인간 심리라는 거죠.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도 전문가들 다 비웃었고, 야, 메이저리그가 장난이냐. 메이저리그 어떤지 가르쳐 줄까? 꿈도 꾸지 마. 박지성이 프리미어가 갈 때도 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전문가들이. 꿈 깨라.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똥오줌을 못 가리냐? 히딩크 때도 5대 0이라고 비웃었던 애들이 내가 볼 때 중간 계급들은 다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왜냐? 유럽은 인구가 12억이, 백인 인구가 12억이라고. 그 중에 똑똑한 놈이 많아. 중간 계급 위에 더 높은 계급이 있어. 근데 우리는 중간 계급 위에 없어. 진중권 같은 사람한테 잔소리 해줄 지식인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야, 중권아, 너 그러지 마. 너 그만 까쳐.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 김어준도, 야, 엄마론 그거 그만하라고 누가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김어준한테 잔소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방해자가 없으면 무한폭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전술도 중요하지만 전술은 좀 축구 못한 팀이 아니에요. 이거 딱 상식적으로 연봉을 비교해보라고. 감독이 그렇게 중요하면 감독이 더 연봉을 많이 받겠지. 근데 메이저리그도 감독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성수가 5성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최악의 감독을 5성을 까먹어. 그건 합치면 10성이야. 그것도 큰 거지. 근데 기껏해 한두 성 올린다고. 1, 2성 더 감독이 더 하는 건데, 선수 훨씬 더 연봉을 많이 받는데, 그 선수를 감독이 잘, 매니저를 잘 해가지고 축구에 전념하게 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물론 전술도 필요하지만, 전술보다는 팀의 내분을 없애는 것. 예를 들면 이강인 좀 나이가 어리니까 이강인이 막 하도록 이 선수들을 다독거려 주는 것. 선배가 이강인한테, 야, 너 후배니까, 젊은 놈이니까 찌그러져 그러면, 클린스만이, 야, 니 내보다 축구 잘했어? 내보다 축구 못해서 말하지 마. 그러면, 아, 감독님 말이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항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벤투나 수틀리케가 그 말을 하면 선수들이 비웃어. 선수들이 감독한테 내가 더 연봉 많은데. 벤투는 연봉 얼마야?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클린스만의 연봉이 20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벤투는 훨씬 적었을 거야. 벤투는 한 10억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식인들의 이런 회방 놓기는 이 최말리가 한글 반대하는 거 똑같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백성들은 다 글자 배워가지고 아는 척 하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야. 나라가 돌아가겠냐고. 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어쨌든 이 나무위키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써놨어요. 근데 완전히 도끼 눈을 하고 삐딱한 태도로 뭐 아직도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개소리 하면서 관리 능력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전술 능력이 없다. 근데 전술은 감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치들이 하는 거 원래. 왜냐면 그 팀을, 상대 팀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돼. 그래야 맞춤 전략이 나오는 건데 그걸 감독이 어떻게 아냐고. 우리나라 K리그 클린스만이 보면 아냐고. 내가 클린스만이라도 K리그 아무리 봐도 모를 것 같아. 그 경기장 안에 있으면 죽기만 하지. 차두리가 좋은 선수 있다 그러면 안 써보는 거지. 코치하고 소통이 잘 되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그리고 한국 축협이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축협이 클린스만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클린스만이 해줘 하면 해준다고. 근데 벤투나 슈틸리케 해줘 그러면 안 한다고. 슈틸리케가 잘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신태용이 사실은 감독이었어. 슈틸리케는 얼굴 마담이었다고. 슈틸리케 욕하면 안 되고 사실상 감독은 신태용이었다. 슈틸리케도 뿔따고 나지. 자기한테 정권을 안 줘놓고 신태용이 전술 다 짰는데 왜 나한테 졌다고 지랄하냐고. 신태용한테 그러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엇박자가 나는 게 문제지. 감독하고 코치하고 협회하고 잘 맞아 돌아가면 그게 명장이에요.
그리고 진짜 명장이라면 한국에 오겠냐고 안 오지. 한국은 괜찮은 그 입체적인 캐릭터죠. 장단점이 있는 인물을 하나 주었는데 상성이 맞느냐, 합이 맞느냐, 궁합이 맞느냐, 흐름이 맞느냐, 운때가 맞냐, 운이 좋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설픈 전술을 가지고 선수를 억압하는 감독보다는 전술보다는 선수들을 밀어주는 클린스만이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결론은 전문가 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라 가지고 전문가만 많고 진짜 전문가가 없다. 그런 얘기고 다음 곡지는 성매매 직결지 용주골 철거. 제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이 유리집 앞을 지나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인류가 이래도 되나? 이런 미개한 짓을 인간이 해도 되나? 제가 충격받은 하나가 보이는데 뭐냐면 길거리에서 막 개를 때려잡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개를 할아버지가 막 때려잡더라고. 길거리에 있어요. 도로 옆에, 2차선 도로 옆에서. 옛날엔 그랬다. 80년대. 근데 옆에 다른 개가 그걸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그 얻어맞는 개를 보고 계속 낑낑거리는 거야. 그게 야만이에요, 야만. 근데 그 왜 개를 패냐고. 그럼 더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를 그렇게 패서 고기가 좀 더 맛있게 한다. 이게 야만이에요, 야만. 그때 제가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개 먹는 사람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개 먹는 사람은 그냥 먹지만, 저 어디서 얻어맞고 온 개일 수도 있다고. 유리집을 보고도 제가 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조선족이 서울에 와서 제일 충격받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북한에서 학습한 그 장면이네. 북한에서 그렇게 욕한 바로 그 장면이야. 내가 중학교 때 북한 교과서를 보고, 나만 자본주의 쓰는 거, 이런 야만한 자본주의, 바로 이거야. 하고 막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야. 수원역 앞에 가면 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있더라고. 네, 다음 곡기는 백색 수소 시대 열리나.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며칠 전에 말리에서 땅을 파보니까 수소가 나온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우물 판다고 땅을 팠는데, 땅 파다가 담배 불 붙이다가 벙 터져가지고 수소 폭발. 그래서 팠는데, 그 말리에는 7년째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땅을 3,000m 파니까 순도 90% 수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톤의 수소가 매장되어 있다. 백색 수소라는 게 뭐냐면 다른 뭐 화합물 없이 순수한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청색 수소 뭐 이런 거는 이러면 가스 이런 데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걸러내야 되는 거죠. 백색 수소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멘털 속에 감람석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만든다. 그래서 수소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가만 놔두면 이게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소가 땅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다에 다 나중에 수소가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일가스 채굴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인공 지진을 만들어서 땅을 흔들어주면 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직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우리나라는 없대요. 우리나라는 백색 수소가 없는데, 존나 있다 치고 전 세계 많이 쓰니까 무조건 3,000m를 파면 돼. 아직 인류가 3,000m를 잘 안 파봤다고. 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원리.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은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거죠. 간격을 넓히는 건 뭐냐? 그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그건 의사결정이 아니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내가 하는 작용은 간격을 좁히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반작용은 넓히는 것이고, 그 넓혀진 것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라고. 사람들이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쪽만 알지, 감소한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난 그게 말이 자체가 이상해요. 그럼 내가 그 연력학 하는 학자로 치고, 이쪽에서 늘어나면 저쪽에서 감소해야 되잖아. 그럼 이쪽이 늘어난다는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감소한다는 이야기 왜 안 하냐고. 그 자체가 뭔가 메커니즘이 아닌 거야.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와 진술이 있어야 되고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되고 뭔가 두 개를 이야기한다. 그냥 이렇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러면 저게 저렇다.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난다. 이쪽이 증가하면 저게 감소한다. 그럼 감소하는 건 뭐냐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다 감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늘어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뭐가 감소하면 내 자식 주머니에서 뭐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감소하는 것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늘어나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신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의사결정이다. 그걸 이야기하려는데 의사결정이 뭐냐? 뭔가 감소하는 것만 의사결정이고 늘어나는 건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좁혀진 거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과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요즘은 게시판에서 성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여자 앞에서는 축구 이야기나 군대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 서양에서는 가족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3대, 일단 양대 금기는 종교와 정치, 3대 금기는 그 가족. 게시판에서는 가족 빼고 성 이야기. 그리고 여자 앞에서는 축구와 군대 이야기. 와, 지켜야 될 금기가 너무 많아.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와 종교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하면 파티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서양 격언인데, 파티에서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 가족 이야기 하면 양심 찔리는 사람 좀 있을 거야. 괜히 이거 뭐 가족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클린스만이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무슨 유니폼을 받았다고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 아들 이야기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좀 문제가 있어, 그냥 뭐.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날씨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영국인들이 이런 규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처음 만난 사람하고 계속 날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지지하는 축구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게시판에서 제가 똑똑한 사람 찾아다녔어. 근데 사람들하고 이 게시판에서 대화해보니까 다 덩신인 거야. 다 뭐 이상한 이야기는 하고, 어떤 근위의 요소, 뭐 유명 석학, 세계적인 석학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야. 야, 그건 쪽팔리지 않나요? 그 사람이 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야지. 뭐 세계적인 석학 아무개가,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건 네 생각이냐? 너 그런 남의 이야기 인용하면서 창피하지 않냐?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정치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동료를 얻으려는 구차한 게임이고, 종교 이야기는 죽음의 두려움을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는 속물이 하는 거고, 문화 이야기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본 영화를 자랑한다고. 도덕과 윤리는 자기 평판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하고 윤리가 조금 달라요. 도덕은 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윤리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윤리는 선을 딱 꺼놓고 요 선 넘어가지 마. 여기 윤리고, 도덕은, 그래, 윤리는 평등해. 이 사람한테 윤리, 이 사람 윤리 다 평등해. 도덕은 다 달라. 도덕은 이 사람은 주인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월급쟁이니까 덜 해도 돼. 그거 진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 노란봉투법 이야기해가지고 사장을 더 많이 처벌한다 그러고 막. 도덕은 평등하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심하게 따진 거야. 너 권력 있어? 권력 있는 사람은 조져야 돼. 그게 도덕이야. 권력 없는 사람을 봐줘. 그래서 윤리와 도덕 이런 것도 결국 자기 평판을 높이려는 몸짓인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야. 윤리가 뭐냐, 도덕이 뭐냐, 검색해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 내가 봤을 때 내 주장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인간들이 지구에 딱 태어나가지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뭐 내세 천국 이런 건 진짜 미친 얘기예요. 그 바보들이 하는 얘기, 창피한 얘기야. 무슨 내세와 천국이고. 내가 천국 가는 거나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 현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야. 천국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살아야지? 그래서 사이비들이 자살. 어차피 천국 가면 다 IQ 200으로 태어나고 다 미남으로 태어나요. 죽어야겠다. 그 천국 가면 남자들은 미녀가 70명, 여자한테는 미남이 70명.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인도 사람이 그렇잖아. 어차피 내세에 태어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신을 만나고 싶거나 그런 거죠. 꼭 뭐 신을 만나서 뭐 로또 당첨 이런 게 아니고 뭐 행복해지고 쾌락 이게 아니고 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존재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다가 보면 이불 속에서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까마득한 10억 년 전, 100억 년 전, 130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기 전 그 생각하면 갑자기 와 공포를 느껴 공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지금은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그거 안 느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가? 결론은 이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이 단어에는 뜻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단어에 뜻이 있다 그러는데 문장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통한다. 언어의 완성이 인간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돼서 뭐 도덕군자가 되자 이건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고 팀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도덕군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누가 나한테 좀 도와달라 했는데 못 도와줄 때.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골키퍼한테 내 실수로 자살골 넣었다. 그거 진짜 흑역사이다. 자살하고 싶을 거야. 그게 최악의 고통이라고. 나 때문에 팀이 졌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의 완성인데 인간의 완성이라는 것은 팀의 완성이지 개인이 뭐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뭐 나는 뭐 성욕도 없었다 그러고 뭐 나는 부처가 되었다 그러고 다 개소리야. 그 소성불교를 안 쳐주는 거라고. 소성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고 좋아 죽는 거고 대성불교는 팀 안에서 내 역할을 했다. 그게 부처라고. 내 역할을 하는 순간 난 이미 부처가 된 거야. 그걸 1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찬스에 한 골만 넣으면 돼요. 내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딱 한 골만 득점하면 된다고. 요즘은 정 안 되면 악인 한 명 만들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국가에 기여한 거야. 쉽잖아.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의 어원이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가난하니까 아기를 낳아서 국가에 기여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아기를 낳아서 로마군의 숫자 한 명, 병사 한 명 넣어줬다. 그러므로 나는 할 말 있다. 이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7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